현장에서 이제 모든 우리가 접수 받아들이는 문제 있죠.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안을 해결하거나 감각을 해결하거나 뭐 불면증을 해결하거나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주제가 돼서 우리가 배운 지식 그걸 어떻게 하면 저 괜찮은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상담자가 인도를 하잖아요. 대부분 지금 이런 상담 방식은 뭐 항상 해왔던 일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심상치료를 하는 그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막 불안하다고 하거나 어떤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심상치료는 바로 그 자체 갖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우리 실무 상담 노하우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현장에서 우리가 문제라고 또는 문제를 받아들이거나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 어떤 문제를 받게 되는 셈이죠? 현실적으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임상 또는 심리 그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난다? 어려운 점. 어려운 점이 어떻게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문제로. 고통. 그러니까 고통이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는 접수한다? 병리로.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해석들을 조금 다소 좀 미묘하게 해요. 또 제가 얘기하면 그렇다고 또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했던 그 힘든 점, 문제점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개념이고 용어지 그 자체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만난다? 갈등? 다 카테고리예요. 여기 현실적으로는 뭘 만나냐면 내담자가 진술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게 돼요. 이게 근원적 그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뭘 하느냐면 내담자가 와서 진술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술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내담자가 진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내담자가 진술을 안 하잖아요. 내담자가 무엇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그 내담자가 얘기한 내용, 그 진술이 있죠. 그게 중요하다는 점이고 네네. 여기서는 그러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그걸 궁금해하지 마세요. 말하는 그 자체가 그분의 진술 내용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을 충실히 나가면 돼요. 그런데 진술이 중요하다는 거잖아. 알았어. 근데 현장에 딱 가봤더니 말 없는 사람을 만났어. 그럼 여기서는 내가 이런 것은 안 배웠는데라고 그렇게 고지식하는 거지 말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않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그냥 글쎄요 한다든가 저는 사실은 뭐 상담으로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체가 다 진술이에요. 그것도 진술이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 그게 중요한 진술이에요. 맞아요. 이분을 이해하고 우리가 처음 스타트를 갔는데 맞아요. 말하는 것도 진술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들으신 말씀. 1년이라도 그렇게 몇 마디밖에 안 하는. 그런 분이 1년이 상담을 했는데도 똑같다고 하면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케이스예요. 1년간 그렇게 갔는데도. 왜냐면 1년이 가면은 그렇게 말이 없는 분은 말문이 좀 터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나 효과는 나와야 되잖아요. 일단 상담을 1년 했는데 말이 안 터졌다 하면 그건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될 좀 케이스다. 왜냐면 어느 정도 말은 터져야죠. 그분이 처음에 말이 없거나 아니면 뭐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분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하,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분은 자기 문제를 소개를 안 내라고 해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수하고 받아들이냐면 바로 내담자 진술 내용을 통해서 이래야 돼요.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상담이 돼요. 그 진술하는 동안에 이분이 지금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있구나, 고통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상담자가 작업을 지금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딴 생각을 하고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내담자가 말할 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지. 집중해야 돼. 근데 어떤 생각으로 집중해야 되는 점이에요. 뭐냐면 내담자가 진술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 내담자가 진술하면 이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걸 배운 대로 수순대로 할 준비를 갖고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않고 이 사람이 지금 불안해서 그러나 아니면 가족이 무슨 사연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잖아요. 네. 그럼 내담자 진술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는 노하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부분을 우리 스님들께서는 고쳐 나가셔야 돼요. 진술 내용이 중요구나라는 거예요. 진술 내용. 자, 그러면 진술 내용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쭉 진술 내용을 들어보니 거기서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냐는 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죠? 일단 내담자가 진술해요. 진술하는 걸 이제 듣고 계시거나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상담은 그게 1차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진술만 마냥 들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냥 가만히 듣고 그냥 계속 있는 게 그 상담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포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진술한 내용에서.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포착하느냐라는 점이에요. 뭐라고 질문할까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뭐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고 어디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내담자가 네. 아마 또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 쭉 나올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포착해야 되냐는 점이에요. 내담자의 진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책무고요. 네. 그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네. 그것을 거기에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공부는 그렇게 거기에 꽃을 피워야, 우리 모든 공부가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봐야 그 되거든요. 문제를 발견해야 문제 해결이 되니까.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거냐 이거를. 그렇죠. 어떻게 찾아내야 될 거냐, 어떻게 찾아낼 거냐가 곧 진단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올바로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신상 치료는 진단 작업을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죠. 진단 작업 없이 문제 해결 안 들어가. 문제를 쭉 소개를 하면 바로 문제 해결 제시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진단 없이 해결 것을 제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단 작업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내담자 진술 작업, 그 진술 작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담자 진술한 내용을 만나요 우리가. 이건 진술을 받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어떻게 발표하느냐, 어떻게 진단하느냐. 점작업이잖아요. 어떤 점이 문제시죠? 진술한 내용 중에. 그 점작업이 우리가 논의를 하려면 어떤 원리나 무엇 때문에 이런 진단 작업을 해야 되고 그걸 하다 보니 점작업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일단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거 빼고 점작업 막 불쑥 나오면 보통 사람이 이해를 못하지. 점작업이. 진단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는 점,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만 딱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알맹이를 뒷받침, 이것을 모든 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나 공부하시지 않은 분이나 또는 내담자가 그런 게 있구나, 중요하다까지 설명하는 이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이 속도를 맞추게 되면은 그게 터득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진술한 내용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를 우리가 이제 포착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진단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여기에는 무엇을 알고 배워야 되느냐.
아까 그 꽃 모양에서 있던 것처럼 그거를 떠올리나요? 꽃 아까 자랄 때. 그 꽃. 네, 교수님 그러면 그왜 심상 치료에도 심상 치료만의 그 진단 어떤 기준이랑 원칙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걸 왜 배우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죠. 현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만난다? 현장에서? 우리 상담, 심리 상담, 심리 치료 현장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그 과정,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다라고 하면 환자? 아니 제가 계속 말씀했잖아요. 진단 내담자 진술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난 지금 당연히 알고 얘기를 하실 줄 알고 물어봤는데 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담자 진술. 꼭 기억하세요. 현장에서 또는 실제 상담에선 제일 먼저 우리 상담자가 만나는 것은 뭐다라고 할 때 그러면 딱 한 가지 뭐냐면 내담자의 진술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뜨시는 게 뭐냐면 이 진술 내용이 왜 하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뭐냐라는 점이에요. 뭐죠? 진단. 진단 키트. 자, 진단이죠.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진단해야 되느냐를 이제 좀 얘기 좀 나눠보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진단하느냐를 우리 세나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런 표준화된 진단 검사 예를 들어주시잖아요. 네. 그 정신과에서 이렇게 있는데 심상치료는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잖아요. 그래 지금 있어서 그걸 소개하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있냐고 물어보니까 막 당황스럽죠. 우리는 그걸 인텐시브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정신과 쪽은 있고 이쪽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거기 답은 그냥 딱 그냥 예스예요. 있어요. 검사지.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걸 떠나서 네. 제가 우리 선생님께 상식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공으로 한번 말씀해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 문제를 포착해야 되는 중요성을 알았잖아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발췌될까, 진단할 수 있을까를 한번 말씀들 해보시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그동안 선생님 배우신 내공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죠. 내담자 진술을 이제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이제 본인이 있는지.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랑 자꾸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딱 이 내담자 진술을 들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게 불안이다, 아니 분노 문제구나, 아니면 강박의 문제구나, 아니면 우울이구나, 아니면은 뭐 어떤 성격 차이구나, 아니면 어떤 뭐 품행 어떤 장애구나 이렇게 그 내담자 진술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 진단 명의를 떠오르는 거죠.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 친구가 강박이구나, 숫자 강박이구나 이렇게 이제 내 머릿속에 진단명이 벌써 떠올랐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친구한테 우리 뇌기능 천도검사라는 거를 검사하는 게 있잖아요. 등등등. 그런 걸 제공해서 실제 해보게 하면서 이제 내담자로 하여금 그 강박 그 진단명이 맞다는 거를 이제 이해시키고 그 원인이 뭔지를 이제 설명해주는 게 이제 상담 과정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선생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내담자가 진술을 해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우리 지금 중요한 공부는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진단은 지금 어떤 방식이 있느냐가 공부 주제잖아요. 그게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진단하는 방식을 하나의 특징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간략하게 지금 우리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도 중요한 진단자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간략하게 딱 요약한다면 뭐죠? 진단하는 방식을 상담자가 자기의 지식, 경험, 배움, 이성적 판단으로 진술한 내용을 들으면서 진단하는 방식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즉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엄연히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는 진단 작업을 앞으로 이게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1차적인 방식 중 하나를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이 내담자 진술 내용이라고 이걸 용어나 이 작업을 이해하는 거 중요한 거 이해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진단 작업이 착수돼야 되는데 그 중에 1차적인 방식이 상담자가 그 내담자의 진술한 내용을 집중하고 아니면 아무튼 어떤 식으로 배운 지식, 경험 또는 판단, 이성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주관적으로 진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됐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객관적. 또는 어떤 다른 진단 작업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1번 진단하는 방법 오케이 이해되셨죠? 중요해요. 두 번째 진단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쌓은 내공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 진단을 어떻게 했느냐. 들어주는 거겠지 않을까? 내담자의 얘기들을 좋아요. 일단 그럼 들어줘요. 그러면 당신이 계속 옳다라는 들어요. 전제 하에 상대방이 내담자가 옳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들어주는 오케이. 거면 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주는 자세로 이렇게 임으시면은 내담자가 계속 이렇게 진술하다가 계속 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눈치를 보거나 서로 좀 이상한 분위기로 가겠죠. 왜? 그 분위기가 계속 가면 그냥 말만 계속 해야 되는지 하다가 왜 저기 상담자는 말씀이 없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지면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내담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거를 적절한 질문을 좀 해서 마음을 좀 흔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진술하는 내용 동안에 외를 붙이시잖아요.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분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문제를 소개하다가 왜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건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담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디멘션, 자기가 지금 의식하고 얘기하려는 그 주제가 바뀌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왜라는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마시라라고 하죠. 왜 하면은 이미 이건 분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분석할 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 중에서 검작업 아닌가 그러면? 진술한 내용 중에서 이러한 점이 불편하시다 문제시군요. 그 이제 말하자면 전 작업은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거 아니겠어요. 진단 작업이 이 세상에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를 다 살펴보고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는 코스에 나오는 게 점작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점작업은 아직 나오지 말고 우리가 인간으로서나 아니면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를 하는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진단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얘기하자고요. 일단 그 첫째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상담자가 내담자가 진술하는 동안에 경청 또는 집중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내 배운 지식, 경험 또는 여러 가지 임상 사례 같은 것들을 전제로 그걸로 이제 진단을 내리는 방법. 그건 얘기 됐단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라는 점이에요. 라포 형성해야 되나요? 들어줬어요. 실제 아, 그 검사 라포 형성은 여기서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저기? 네, 할수 있어요. 라포 형성은요, 선생님 진단 작업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저기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라포나 경청하는 그 자체가 진단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 결과물이 얻어지는 거 없어요. 그런 분위기로 더 진단을 잘하는 어떤 이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것 중에 알아야 될 부분이 심리 검사가 있다. 그 엄연한 내담자가 진술하는 검사. 내담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듣고 난 후에 우리 그러면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제안하는 거 있죠. 이 모든 방법이 심리 검사는 방법이에요. 예컨대 성격 검사도 심리 검사고요. 지능 검사도 심리 검사고, 뭐 아론 벡의 우울증 척도 검사, MMPI, 로샤흐 등등 있잖아요. 모든 이 검사가 그게 말하자면 두 번째 카테고리인 진단 작업인 거예요.
어떤 기관이나 어떤 연구소에 가게 되면 그것이 아주 정례화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진술하면은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검사합시다 이렇게 코스로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는 진단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심지어 아까 1번 항인 상담자가 이렇게 딱 판단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도 조금 낯설어할 수 있겠죠. 그냥 심리 검사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렇게 거기는 정례화가 됐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 뭐 애니어그램이나 뭐 미술 분석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뭐 HTP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뭐 로샤나 MMPI 이런 거 저희 할 수 없잖아요. 검사할 수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든 없든 다 심리 검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 검사라기보다도 내담자 문제를 진단하는 일이죠. 내담자 문제가 뭐냐고 하는 부분을 중요시 여기라는 거죠. 이러면은 1차와 2차의 어떤 차이? 동일점을 저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1차, 2차 이 진단하는 방법은 구분이 정확히 되죠. 네. 성질이 다른 점이잖아요. 검사를 하는 것도고 네. 검사를 진단하는 부분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죠? 그걸로 진행할 때 핵심은 1차는 상담자의 주관적인 어떤 전문성을 임상 사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2차는 이제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이제 확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번째의 경우의 핵심 포인트는 뭐죠? 객관성. 내담자 중심. 내담 심리 검사의 핵심 포인트는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검사한다고 다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 검사 쪽을 비중을 두는 쪽에서는 많이 훈련해요. 검사하고 나온 자료 있죠. 그걸 얼마나 진단을 잘하느냐. 결과 그러니까 진단서 이런 이 진단서 또는 진단한 결과. 그것을 엄청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실시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지만 그 검사는 그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까다로운 것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도 훈련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있죠. 그 부분을 어떻게 절묘하게 정확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느냐 그 토대로 훈련하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진단 작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번 진단 작업에 장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번 심리검사에 장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는 그냥 장점만 있을까요? 1번 같은 경우는 그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의 폭이나 지식이나 어떤 이런 거에 양에 따라서 그 진단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방식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세 번째 방식이 또 존재해요. 뭐죠? 어떤 방식일까요?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진짜 이게 심리 검사하는 거 중요한 거 이해되셨죠? 심리 검사로 합니다라 하는 부분까지는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너무 당연하고 그 의미나 존재가 큽니다 현재. 그죠? 그 처음 것은 더 말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담자가 바로 디렉트로 진단한다는 뜻이 내포됐잖아요. 그 모든 지금 현재 대부분의 상담하는 방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마도 우리 선생님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안 배우시면 아마 심리검사를 공부해서 그걸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1번 항으로 계속 상담으로 가시거나 그런 입장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없고 그거 외에 뭘 알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자 선생님 세 번째의 그 진단 방식이 있어요. 뭘까요? 바이오피드이나 뉴로피드입니다. 어떤 그 테크닉 그 기계를 활용해서.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는 내용상으로는 그게 어떤 독특하거나 의미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건 전부 두 번째 진단 방법의 카테고리로 말할 수 있어요.
검사나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그 카테고리예요. 이 부분 안에 재단을 했으면 분석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제 분석은 1번항, 2번항,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3번항, 4번항 이렇게 전체에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잖아요. 이제 이 모든 네 가지의 그 형태가 운명적으로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 분석이 필요 없거나 안 하고 어떤 건 하고 그런 논리를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대로 배운 사람은 우리가 처음에 내담자 진술을 이제 처음에 와서는 내담자가 진술하잖아요. 그러면 진술하고 나서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라고 할 때 할 일 뭐 별거 없죠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단을 하고 나서 그다음 뭐 하냐고 그럴 때 그다음 뭐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납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한 스텝 한 스텝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알려드린 거잖아요. 응? 진단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담자 진술 내용, 진술 작업 거쳐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 이해되셨죠? 모든 우리가 문제를 당연히 아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담자가 소개하는 그 내용을 진술하는 내용을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발췌하거나 얻는 거구나. 그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 문제는 뭡니다, 뭐 불안입니다 이런 얘기를 앞으로는 불쑥불쑥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스타일로 어떤 방식을 했을 때 나온 어떤 샘플이나 예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살펴보자고요. 세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나 누가 들어도 그런 방법이 있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혹시 제3자를 통한 진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들이나 3자 진술 김상담자 내담자 둘만 있는 거. 아,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질문이에요. 있을까요? 제 3자를 말씀하신 거죠. 네. 3자로 하면 누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라든가. 아, 그 말씀이시구나. 그 일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는 수준의 진단 작업이 있죠. 그 부분에는 이르지는 못할 거예요. 그것은 참고 사항이거나 그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지. 굉장히 깊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진단 작업을 눈을 뜨고 배우는데 지인이 얘기한 거 있죠. 그게 문제라고 덥석할 수는 없어요. 지금. 세 번째 방법은 내담자가 자신이 뭐 문제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진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술에. 그냥 그걸 그대로 믿고 그걸로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오류일 수도 있고. 이건 오류, 이렇게 떠나서 그러니까 방식이 내담자가 문제라고 하게 되면 상담자가 덩달아서 아 그렇군요라고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게 아까 1번항하고 좀 다르잖아요. 1번항은 내담자가 얘기한 것을 약간 살짝 이렇게 밀어두고 아닙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문제가 있군요. 그 내담자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나든 아니든 자기 배운 지식, 자기가 중요하다는 그 문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진단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가 다르죠? 내담자 스스로 내담자 스스로 문제. 내담자가 쭉 얘기한 내용,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래서 왔어요. 이렇게. 뭐 스스로 그렇죠, 진단을 내리고. 그렇죠. 그거 자체로 진단합니다. 내담자가 진술하는 문제 자체를 진단한다는 것이네요. 그 진술하는 내용 중에서 네. 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만을 채택하는 거지. 문제라고 하는 부분만. 내담자 진술은 어떤 특징이 있죠? 뭐 두루뭉실할 수도 있고 뭐 장황할 수도 있고. 아, 좋은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다시피 내담자의 진술은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획일적이지 않아요. 네. 어떤 내담자는 말하자면 심지어 딱 와서 저는 불안증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다른 분은 그렇게 얘기를 선호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식을 원하지 않고
스토리식으로 쭉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이런 처지에 있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래서 뭐 어디 병원에 갔는데 나 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스토리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냐면 아까처럼 언어 표현을 그분 성격이나 어떤 식의 그 배경으로 딱 부러져서 얘기를 하는 분 같으면 얘기가 쉬워. 그죠? 나는 불면증입니다. 이렇게. 또는 우울로 5년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주제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엄연히 벌써 우리가 내담자의 이 진술하는 내용을 분석에만 들어가도 두 대표적인 유형을 만난다는 거죠. 용건으로 얘기하는 사람 또는 유형. 그렇지 않고 쭉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막 짜증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얘기하는 걸 놔두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대로 하게 되면은 쭉 자기가 생각한 대로 쭉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응? 아까 같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발견하냐면 두 번째의 경우는 그 전체를 갖다가 통으로 진단하고 말고 안 되잖아요. 그냥 말을 계속 이어서 하니까. 거기에서 그분이 얘기한 부분에서 몇 개를 발췌해서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발췌하는 방식이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진단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 심리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세 번째 유형이 존재한다 이 말씀.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식이 있어요. 뭘까요? 좀 설명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번째 방식은 결론이에요? 응? 그거가 결론이에요? 그- 네 번째가 3번하고 4번. 아니 뭐 결론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네 번째 방법까지가 우리 오늘 한번 짚어보고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지식이 있거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또 들어보고 있으면 채택도 해보자고요. 5번째, 6번째가 존재하는. 근데 아무튼 지금 네 번째까지만 우리가 짚어도 우리 선생님 아주 넉넉하고 훌륭하십니다. 진단 작업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아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 심리 상담과 심리치료를 공부하신 분이 우리 배우는 분야의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 진단 작업 진단하는 것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은 정신과 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할 정도로 공부는 무지하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들을 하나 짚어보면은 상당히 이게 좀 문제성이 많은 걸 만나요. 저희가 이분은 이런 진단 작업이 이렇게 있다는 부분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진단 작업 자체를 부정하는 식으로 그런 게 존재합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께서 진단 작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할 때 진단 작업이 존재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말이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큰 카테고리 4개를 지금 다 오늘 짚었는데 그 말씀이에요. 이게 공부와 배움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알 건 꼭 알아야 돼요. 모르고 있으면 이걸 모르겠으면 어떻게 이 진단하는 진단 작업이 존재하는 거 또 어떻게 하는 방식 그 유형 카테고리까지 아는 것은 굉장히 오늘 진단 작업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올바로 제대로 입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뭘까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네 번째 방식은 그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 성질을 훼손하지 않고 또는 그대로 해서 거기에서 그 내용을 핵심으로 요약한 진단 방식으로 얘기해요. 핵심을 이제 정리해보자면 네 번째, 세 번째 차이점 1번, 2번, 3번, 4번 차이점들을 이제 요약하면서 정리해보자고요. 순서가 일단 우리 4개 얘기했죠. 다 이런 중요성 이것을 강조하거나 배워야 되는 의미 이해되셨나요? 네. 대부분은 이제 저희들은 1번, 2번, 1차, 2차는 거의 이제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 진행하는 것이고 이제
상자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그 스스로 내담자가 나는 이런 거를 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병원 진단서를 가져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3차 정도는 해당이 되는 것 같고 4차가 조금 저한테 이제 생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진단 방식은 왜 존재하고 이것을 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라는 공부고 1번 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왜 하게 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건 뭐고 또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 부분으로 얻지 못하고 문제점 되는 건 뭘까 이런 걸 샅샅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심리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심리검사를 하는 건 왜 해야 되고 이걸 하면서 얻어지는 건 뭐고 얻지 못하는 건 뭔가 이런 부분을 다 조목조목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아까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저도 약간 조금 헷갈리는데요. 왜냐면 세 번째는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진단하는데 그 진술한 내용 중에서 문제라고 여기는 부분만 진단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곧 핵심 아닌가요?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좀 달라요. 세 번째의 경우는 다소 1번하고 거기가 이렇게 맞물려요. 그 동일성이 있어요. 문제라고 여기는 것을 상담자가 발췌하니까. 상담자가 발췌하는 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얘기할 때 상담자가 발췌하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우울증이나 불안이라고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를 하거나 진단서를 가져오기는 반면에 네 번째는 상담자가 어떤 식의 진단하는데 개입하거나 주관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거나 저렇게 그쪽이 아니고 상담자가 내내 진술하는 거 있죠. 거기 듣고 거기에서 알맹이만 이렇게 발췌하는 작업만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세 번째 내담자 그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부분은 상담자가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담자한테 동의도 얻겠죠. 그 내담자가 이렇게 이런 스토리텔링처럼 얘기하거나 길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갔더니 저보고 우울증 일기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가만히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어떻게 발췌하냐면 우울증이 문제시군요. 그렇게 발췌하는 게 그 3번째 방식입니다. 그 얘기 내용 중에서 끄집어내서 정리를. 거기서 네 번째. 네 번째는 그 전체 진술한 내용에서 알맹이만 뽑는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맹이만. 그 내담자가 한 말 또는 진술한 내용이 있죠. 그것을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를 두 개를 끄집어내서 정의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게끔 요약 정리한다. 근데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교수님.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저희 훈련과 임상 실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잘 살펴보면요, 1번 항, 2번 항, 3번 항, 4번 항 전체가 엄청난 훈련과 이 전문성이 필요해요. 이 1번, 2번, 3번은 대충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여기에도 더 훈련해야 되고 더 그걸 잘하는 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막 전문성으로 훈련하고 2번도 어마어마하게 더 계속 깊이 들어가고 3번도 아주 노련한 쪽으로 가야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4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선생님이 궁금해하시거나 여쭤봐야 될 부분이 여기서 냉철하게 다 공부를 해보니 나는 어느 쪽으로 갈까라는 점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선생님 앞으로 자기 장래나 정체성이나 활동을 하는데 큰 지금 의미와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부분이 정답을 선택해서 가는 일이 중요한 거죠.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거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다른 식으로 상담을 못해. 이 이상 더 없어요. 최고 전문적인 거 뽑으면 네 가지라는 거죠. 그만큼 저희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진단 방법이 있는 건 몰랐지만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1차 진단 방식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 쌓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 2차 진단 방식은 임상 심리사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써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공부를 안 배우시면 네. 그렇게 저렇게 이상한 해석들을 하고 처리를 그렇게 하고 네. 활동하세요. 네. 전혀 잘못 알고들 계세요 지금.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을 뜨시고 여기서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거기까지를 자꾸 이렇게 지금 그 진도가 나가셔야 돼요. 그냥 참고 삼아서 그냥 오늘 했던 게 강의의 내용이구나라고 참고 삼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과 숙고를 좀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이 중에 자신이 어느 쪽으로 그 훈련하고 가느냐 거기에 지침서가 돼야 되겠죠. 이 4개 중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앞으로 가느냐. 왜냐면 네 개만 존재하니까 1, 2, 3, 4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모두가 다 전문성과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올인해야 되는 성질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듣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에서 모든 하는 방식을 발췌하면 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